자,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육아의 2인자, 공자를 계승한 맹자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공자, 맹자, 순자죠. 자, 우리는 공자를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맹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순자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동양 유리 사상의 육아를 우리는 흔히 공맹순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럼 공자 기억하죠? 자, 인간관 안에는 인이 있고 이게 밖으로 표출된 것을 우리는 예라고 한다. 이 인을 우리는 좀비친수의 사랑이라고 하고요. 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별을 어떤 적절한 형식에 따라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예를 강조하면은 인간관계가 경직되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조화로운 수단이 필요하다. 예, 악 강조했습니다. 정치사상 덕치가 아니라 인간을 믿고 사랑하는 덕치사회를 이상사회로 꿈꿨고요. 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그 정치 지도자, 왕이 인격을 수양한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숙이 안인에 의한 정치, 군자, 성인이 다스리는 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구성원들은 자기의 이름, 각각 역할에 따라서 그 직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그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정명, 이름을 바르게 하라. 그럼 어떤 사회가 된다? 대동사회가 된다. 대동사회, 성인군자가 다스리는 덕지사회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는 복지사회,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맹자 본격적으로 볼까요? 찰스, 저 까를로스인데 누굴까요? 자, 인간의 본성은 선합니까? 맹자가 그럽니다. 당연하지. 저 하늘이 인간에게 4가지의 본성을 줬다. 팔 2개, 다리 2개. 팔다리가 4개인 것처럼 하늘 또한 인간에게 4가지 본성을 줬다. 그렇다면 왜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겁니까? 하늘이 준 그 선한 4가지 본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 맹자의 저서에는 그래서 그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저 민둥산도 아주 건조하고 그죠? 볼품없는 민둥산도 원래는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곳이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원래 태어날 때는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다시 민둥산을 아름다운 숲으로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양이 필요하겠죠. 자, 인간은 누구나 도덕적 본성으로 인을 가지고 태어나지. 맹자, 공자 선생님, 나의 스승님이시여, 육아의 창시자이신 우리 공자님, 그죠? 자, 저는 공자님의 사상을 다 존중하고 다 계승합니다. 단 이거 하나만큼은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거죠. 인간의 선함을 더 확실하게 규정해 놓고 싶습니다. 팔다리가 4개인 것처럼 모든 사람은 4가지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요. 자, 그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증거가 있다. 본성은 공장 인 하나였더니 인예 하나였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4가지를 인간은 가지고 있다. 인, 의, 예, 지. 그리고 이 4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4가지의 증거, 4가지의 실마리, 4가지의 단서가 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한 증거가 뭐냐고? 4가지 단서 실마리를 보면 되지. 자, 인간의 본성은 몇 가지다? 하나, 둘, 셋, 넷. 인, 의, 예, 지이다. 인, 공자가 얘기했던 인 기억나죠?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좀비친수의 사랑. 자, 의, 정의로움이죠. 인간은 불의를 보면 미워합니다. 저건 아니지. 또 하나, 의, 나쁜 짓을 하면은 양심을 찔려요. 부끄러워집니다. 의죠. 3번째, 예가 되겠습니다. 4번째, 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가 있다. 그래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4가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우린 요 4가지 도덕성을 사덕이라고 부릅니다. 4가지 도덕성, 사덕이 되겠고, 자, 인, 의, 예, 지 각각 사덕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단서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맹자님, 인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어떻게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뭡니까? 네, 우린 어렵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은 치근한 마음이 우러납니다. 불쌍히 여겨요.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 어떡하니 그래요.
이걸 봤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인이라고 하는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이 있다는 증거는 바로 누구나 다 측은히 여기는 측은지심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의가 있다는 증거는 뭐냐? 저것 봐라, 나쁜 짓을 하면은 부끄러워할 줄 안다. 인간은 그렇죠. 부끄러워할 줄 안다. 또 하나 불의를 보면은 그것을 또 미워하는 것이 인간이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타인의 어떤 불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수호지심이라고 한다. 이런 수호지심은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자, 의의 증거, 의의 단서는 수호지심이 되겠습니다. 자, 얘라는 게 또 인간의 본성에 있다고? 그 증거가 뭐야? 저거 봐. 자, 나이 드신 분에게 자리를 양보하잖아.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드시라고 음식을 양보하잖아. 자, 사양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니? 그 사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얘라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 우리 또 본성 속에 지혜가 있다네요. 그 지혜, 증거가 뭐야? 어린아이를 봐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프면 옆에서 걱정하잖아. 그렇죠?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최소한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을 인간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본성 속에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인간의 본성 인, 의, 예, 지. 네 가지다. 네 가지. 네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저거 봐. 측은히 여기면서 울고 있잖아. 인간이라면 다 저래. 마음속에 인이 있다는 증거. 측은지심. 저거 봐. 나쁜 짓 하고 부끄러워하고 나쁜 사람은 미워하잖아. 인간의 마음속엔 정의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수호지심. 세 번째. 저거 봐. 야, 양보하는 거 봐봐. 사양하는 저 모습들을 봐봐. 누구나 다 마음속에 얘가 있다는 사실. 자, 저거 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지식은 알고 있잖아. 마음속에 지가 있다는 사실. 12지심. 인의예지를 사덕이라고 부르고 인의예지의 단서, 실마리, 증거를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맹자의 핵심 사상이자 이후 모든 유학들의 기본적인 사상. 인간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네 가지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 네 가지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네 가지의 실마리가 있다. 네 가지의 어떤 마음이 있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이 네 가지를 갖고 있다. 자, 사덕 사단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덕 사단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후 배우는 성리학과 다산 정약용까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덕과 사단 하나씩 먼저 보도록 할까요? 이야, 김수현 조선의 왕정가의 왕인가요? 울고 있네요. 그죠? 뭔가 본인이 아파서 운다라고는 가정하지 말고 어떤 누군가의 슬픈 사연을 듣고 어떤 누군가의 정말 애처로운 어떤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왕. 야, 이것도 리인텐슈타인. 야, 이 그림 아주 엄청나게 비싼 그림 아니겠습니까? 울고 있네요. 자, 맹자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물에 아이가 빠지고 있어. 차마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인간이라면 차마 어찌할 수가 없는 그 마음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불쌍해. 차마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불인지심이라고 하는데 참을 수가 없는 마음, 어찌할 수가 없는 마음이 나오는데 우린 그것을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측은지심이 발사됩니다. 뿅뿅뿅.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봐 구해줘야 돼. 뿅뿅뿅. 자, 측은지심을 잡고 찾아 들어가면, 측은지심의 실마리 잡고 찾아 들어가면은 그 뒤에 뭐가 있다? 인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이 있다는 증거는 바로 측은지심이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강의석이라고 하는 옛날의 어떤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그 당시에 미션 스쿨, 그 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학교에서 없어졌겠지만 예전에 미션 스쿨에서는 매주 1시간씩 불공을 드린다거나, 불교라면은, 아니면은 그리스도교 계통이라면은 예배를 본다거나 이제 그러게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우리가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그 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문고등학교라든가 호스턴 요고 같은 경우가 미션스쿨인데, 그 미션스쿨을
내가 들어갔어요 본부에. 근데 난 그리스도교야. 근데 그 학교는 불교야. 호수동여고 기독교인데 나는 종교 없어. 근데 그 학교에 들어가면은 의무적으로 예배를 보고 불공을 드려야 돼. 야,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강이석 학생이 잠깐 볼까요? 헌법 제20조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 학생 거부를 합니다. 나 예배를 듣지 못하겠다.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왜 그것을 학교에서 강요하느냐? 거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학교하고 상당 갈등이 있게 됩니다. 상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학교에 요구한다는 거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강희석 학생 결국에는 그 학교의 갈등 때문에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말게 되죠. 자, 또 하나 오른쪽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한 친구가 나치의 모습으로 탱크를 향해서 이렇게 총을 쏘고 있네요. 자, 이 사진은 뭐냐? 강희석 학생이에요. 강희석 학생이 이렇게 해서 자퇴를 한 다음에 공부를 해서 이제 서울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갑자기 강희석 학생이 다시 등장하게 돼요. 바로 10월 1일. 무슨 날이에요? 국군의 날. 국군의 날 서울에서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군인들이. 그죠? 근데 강희석 학생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무기는 인간을 살상하는 것들입니다. 대량으로 그것도 인간을 살상하는 무기. 강희석 학생이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반전 평화적인 어떤 반전 평화 운동을 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은 사라져야 된다. 모든 인간을 동족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무기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 이것을 난 행동으로 표현하고 싶다. 언제가 좋을까? 국궁의 날에 내가 직접 행동을 해보자. 그래서 맨홀 뚜껑, 도로 한가운데 맨홀 뚜껑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뭐 한 10시, 11시에 퍼레이드가 시작됐겠죠? 그때 맨홀 뚜껑을 열고 올라가 가지고 무기들에게 총을 쏩니다. 강희석 군이, 저 학생이. 어떤 총? 장난감 총. 발사하죠. 뭐로? 입으로. 두두두두두두두두. 이 세상에서 인간을 죽이는 모든 무기와 전쟁이여 사라지라.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신념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은 반전, 평화, 그걸 지향하는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강희석 학생이 옳지 않다고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그 보편적인 가치, 평화, 인간의 생명 이런 가치로 따진다면 강희석의 이 학생의 행동은 박수를 받을 만한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닐까. 자, 학원 내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달라. 반전 평화를 위한 그런 무기,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을 없애달라. 자, 이것이 정의롭지 않을까? 정의지 않은가? 불의를 외면하는 그대들 부끄럽지도 않은가? 아유, 창피해라. 우리가 불의를 보면은 미워해야 되고 나쁜 것을 하면은 부끄러워하는 게 인간인데. 자, 수호지심 발사 뿅뿅뿅.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게 인간이잖아. 뿅뿅뿅. 자, 수호지심을 쭉 잡아당기면 그 안에 우리 본성 속에 의를 발견할 수가 있다. 아하. 그러면 의의 단서는 수호지심이겠군요. 불의를 보고 행동하는 그런 의로움. 그렇죠?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하는 그 의로움.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의가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사양지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이 쪽벌남씨네, 쪽벌남씨. 아이고, 이 대중교통 안에서 옆 사람들 불편하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양을 지금 못하고 있네요. 사양지심은 사양지심이. 자, 삼겹살이네요. 친구들 4명이서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야, 장우야, 마지막 고기 하나 남았는데 너 먹어. 아니야, 형. 카를로스 형. 카를로스 브라더. 형이 먹어. 아니야. 야, 일어나. 네가 먹어. 결국에는 친구들끼리 마지막 하나 남은 고기를 배려하다가 고기는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이 고기를 보고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타들어간 고기를 보면서. 이 고기는 서로의 어떤 마음이 표현된 거죠. 자, 우린 여기서 사양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쪽발남씨, 타인을 위해서 좀 좁혀주세요. 인간은 누구나 다 사양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양할 줄 안다는 거죠. 자, 조금만 서로 양보하면 충분히 앉을 수 있어요. 쪽발남씨, 사양지심 좀 발사해봐요. 그죠? 발사했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사양지심을 쭉 잡아당기면 사덕 중에 하나인 예라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죠. 사양지심을 왜 발휘하지 못할까 이 사람? 그죠? 잃어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이분은 이런 거예요. 이런 딱 그냥 딱 그냥 딱 그죠?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린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요. 아무 죄 없는 멍멍이를 강아지를 발로 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건 아니잖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일상생활에서 12지심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자, 12지심 발사 뿅뿅뿅. 그럼 12지심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본성 안에 최소한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하도록 할까요? 인, 의, 예, 지. 네 가지의 도덕성을 갖고 태어나고요. 자, 이 네 가지 도덕성을 사, 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인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 측은지심. 의가 있다는 증거는 뭐냐? 수호지심. 예가 있다는 증거는 뭐냐? 사양지심. 지가 있다는 증거는 뭐냐? 시비지심. 네 가지 단서들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부른다. 그죠? 이미예지가 있고 이미예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이 우린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사덕과 사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맹자는 이미예지 중에서 특히 한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한 가지가 뭘까? 이미예지 중에 뭘 강조했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춘추정시는 혼란기입니다. 근데 춘추전국이라는 용어는 뭐냐? 춘추라는 책, 전국책이라는 책을 합해서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춘추시대는 좀 전반기였고요. 그 전국시대는 후반기였습니다.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아주 상당히 혼란이 더 극심했고 전쟁도 자주 일어났죠. 이 전국시대 때 드디어 진나라가 서쪽에서 일어나서 통일을 하게 되는 시대가 전국시대가 되겠습니다. 초기는 춘추, 후기는 전국. 공자는 춘추시대 태어났고요. 맹자는 전국시대 태어났습니다. 그럼 맹자가 태어났을 때는 사회가 아주 극심한 혼란과 전쟁과 아주 그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았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맹자는 그래서 이미예지 중에 이 사회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의가 필요하다. 옳지 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용기, 결단, 행동, 실천,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의예지 중에 의를 강조하게 됩니다. 의를 강조하게 되죠. 자, 이 의가 뭐냐? 인의예지. 정의 아까 뭐라 했습니까? 수호지심. 부끄러워하고 불의를 보면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의로운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것을 한자로는 이게 모을집자 오를 이자인데 한자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옳은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옳은 행동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스스로가 떳떳해져 가지고 누구 앞에서도 절대 고개 숙이지 않고요. 그죠? 아니 막 비굴하게 막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킬까봐, 누구한테 혼날까봐, 내 양심에 찔려서, 이러잖아요. 아니면은, 나쁜 짓 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이 인간의 어떤 자존감이 상실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렇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맹자는 이런 삶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러고 사냐? 어떻게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남들 앞에서 맨날 고개 숙이면서 사냐? 옳은 행동을 반복해라. 부끄럽지 않게 하늘을 오르라 부끄럽지 옳은 행동을 반복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개 들어. 절대 숙이지 않습니다. 어깨 펴.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있죠?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천 명이 달려들어도 나는 절대 고개 안 숙여. 왜? 난 떳떳하거든. 나 옳거든. 하늘을 우러러 나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거든. 그죠? 맹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맹자가 옳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은 가슴에 크고 굳센 기운이 빵빵하게 생긴다고 했으니 그 기운을 호연직이라고 했습니다. 크고
그죠? 굳센 마음. 그러니까 호연지기는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메아리 야호 할 때 그걸 호연지기라고 많이 하잖아요. 빵 터지는 크고 굳센 기운이 딱 있습니다. 절대 누구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기죽어 있지 않아요. 우린 이 사람을 호연지기가 빵빵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대장부라고 부른다. 그렇죠? 참 맹자 멋있지 않습니까? 슈퍼맨. 맹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인의예지. 특히 혼란한 사회는 의가 중요하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의로움을 실천하라. 그렇다면 가슴에 크고 굳센 호연지기라는 기운이 딱 생기고 우린 그 사람을 대장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꼭 대장부가 되세요. 누구 앞에서 비구리치지 말고 누구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빳빳이 들고 어깨 펴고 강한 호연지기 기운으로 딱 사세요.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 삶이겠습니까? 우린 그 사람을 대장부라고 부른다. 자, 윤동주의 서시 다 기억나죠? 가슴에 기운이 꽉 차니 어느 누가 앞에서 내가 고개를 숙이겠는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는 바람이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의 멋있는 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 윤동주 서시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서시의 뿌리가 뭐냐? 출처가 어디냐? 윤동주 머릿속이요? No! 바로 맹자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첫 번째 행복, 첫 번째 즐거움은 부모가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무탈하게 건강한 거 내 행복이다. 두 번째 바로 이거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고 땅을 굽어 창피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이런 사람 뭐라고 부른다? 대장부. 가슴에 뭐가 꽉 차있다? 호연지기. 그렇죠? 예.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 똑똑한 친구 얻어다가 이제 잘 교육을 시키면 나의 행복이다. 이건 개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아무튼 중요한 부분 바로 두 번째 부분. 하늘과 땅. 하늘을 우러러 땅을 굽어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 그죠? 예. 여러분들 다음 주 학교에서 만났을 때 복도에서 이러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 인사 안 하니? 호연지기가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아무튼 인의예지 중에 의는 바로 호연지기를 키우는 그 뿌리다. 이제 거의 마지막 되겠네요. 자, 맹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자는 공자의 사상 계승에서 왕도 정치, 덕치를 강조했습니다. 도덕이라는 정치죠. 근데 맹자는 특히 이 덕치를 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왕이 왕답게, 왕이 도덕으로서, 왕이 인간의 도리로서 하는 정치를 왕도 정치라고 했습니다. 왕이 중요하다고 했죠. 육아에서는 왕, 훌륭한 인격자, 성인, 군자인 왕, 그 왕이 정말 세상을 아주 인과 의로서 잘 다스리는 정치를 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되는 정치, 투지로 패는 정치, 힘과 무력을 하는 정치, 공포로 겁을 주는 정치, 이 정치를 패도라고 했습니다. 패도는 옳지 않은 정치고요. 왕이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정치, 이 정치를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 맹자의 아주 현실적인 사상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도덕 정치, 왕도 정치의 첫 출발은 뭡니까? 맹자는 여기서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장발장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카가 배고파요. 암소 헝거리. 그래서 장발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없어요. 경쟁의 능력이 없어요. 결국엔 빵을 훔치고 교도소로 갑니다. 우린 장발장의 행위를 보면서 나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장발장에서 가장 먼저 큰 문제가 뭐였냐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조카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선한 사람도 배고픈 조카 앞에서 참 그 선한 본성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떤 유혹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빵 하나 조카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스파이더맨 3에 보면은 샌드맨이 나와요. 샌드맨, 모래인간이죠. 이 방사능에 노출돼서 몸이 이제 모래인간으로 되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은행을 텁니다. 은행을 털 때 누가 와? 스파이더맨이 날라오죠. 자, 근데 이 샌드맨은 왜 은행을 털까?
딸이 아파요. 돈이 없어요. 근데 치료비가 없어요. 그래서 아픈 딸을 위해서 은행을 터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딸이 아파. 근데 돈이 없어. 아빠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어?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야 해.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단지 운이 없는 사람이지.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딸이 아파. 치료비가 없어. 자, 맹자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선하게 태어났어. 근데 항상 선한 본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왜? 이런 기본적인 생계, 기본적인 경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나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악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도 정치, 왕이시여 세상을 다스릴 때 첫 번째가 뭔지 아닙니까? 백성들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세요. 직업을 주세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안정을 해주세요. 이것을 이 친구는 항산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자가 잘못됐네요. 그죠? 자, 항산. 항상 생산하다 할 때 프로덕트. 자, 항상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주세요. 경제를 안 내세요. 그러면 항심, 항상 심. 선한 마음을, 선한 본성을 변치 않고 오래도록 선한 인간으로 살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요. 돈도 없고 가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가가지고 착하게 사세요. 삐! 왕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 친구는 항산 이후 항심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죠. 항산 이후 항심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항산 이후 항심. 단 예외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우리 학교에도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카를로스. 카를로스는 인격이 너무 훌륭한 선비이기 때문에요. 나 같은 선비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본성 변치 않아요. 절대 악한 행동 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왕이시여 항산 이후 항심이 가능하다.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항상 선한 본성을 유지하게끔 해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단 선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항산이 황심. 자,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 덕치 사상의 완성이 되겠죠. 자, 민본주의.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 백성이 근본이다. 백성이 진짜 유가 핵심이죠. 백성이 근본이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백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고 백성 곁에서 정치를 해라. 백성 근본이다. 자, 공자. 왕은 왕다워야 해. 그죠? 왕은 왕다워야 해. 맹자. 한 발 더 나갑니다. 맞아요, 공자님. 근데 왕이 왕답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맹자. 그냥 바꿔버려야 돼요. 그건 왕이 아니에요. 그죠? 혁명을 인정합니다. 혁명을. 공자. 왕은 왕다워야 돼. 그 이후에 맹자. 왕은 왕다워야 합니다. 맞아요, 선생님. 단 하나 더. 왕이 왕답지 못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왕 바꿔버리세요. 혁명을 주장합니다. 맹자 파격적인 사상가네요. 요것을 가지고 조선왕조 삼봉 정도전이 이성계한테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왕이 왕답지 못해요. 바꾸세요. 자, 은나라 탕왕이 걸레 같은 왕을 총으로 땅땅땅 쏴 죽였어요. 이걸 맹자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왕을 죽인 게 아니라 도적놈을 죽였을 뿐이야. 이건 도덕적으로 반역이 아니야. 명분이 있는 도덕적으로 옳은 혁명이야. 옳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맹자 마지막으로 뭐를 주장했다? 이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왕이 왕답지 못하면 바꿔버려. 도적놈일 뿐이야. 그죠? 혁명입니다. 공자의 정명사상을 더 발전시킨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학습지 25쪽인가요?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맹자는 성선설을 가르쳤는데요. 고자라는 애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맹자에 나오는 책 내용이에요. 자, 고자가 그래요. 맹자님, 인간의 본성에는요 선악이 없이요 동물과 똑같이요 식욕과 성욕, 욕망밖에 없어요.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고 합니까? 시방 뭐라냐? 그럼 인간이 짐승이냐 이 자식아? 인간이 짐승과 똑같냐? 식욕과 성욕밖에 안 갖고 태어나게? 인간 아니 자식아 인마. 선하게 태어났어. 본성이 없슈? 선한 본성 없슈? 아니요. 선한 본성 갖고 태어났어. 자, 고자는 그래서 선하게 본성이 없다는 성무선학설을 주장했는데요. 맹자님, 인간의 본성에는 선도 악도 없어요. 어디로 올지 결정되는 물과 같습니다. 물에 비유를 합니다. 자, 이 물을 보세요. 어디로 흐를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본성도 똑같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이렇게 고여만 있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그럼 뭐가 결정한다? 선한 쪽으로 터지면은 선한 인간이 되는 거고, 악한 쪽으로 터지면 악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자, 고작 인간의 본성은 식욕과 성욕뿐이다. 타고난 선악의 본성은 없다. 인간의 본성은 후천적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 고자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고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야,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간다. 인간의 본성 또한 선과 악이 없고 마치 물에 동쪽과 서쪽이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선악의 본성은 환경이 결정한다. 태어날 때는 없다. 고자님, 맹자 얘기입니다. 고자님, 물에는 진실로 동쪽과 서쪽의 구분 없는 거 맞아요. 하지만 물에는 한 가지 속성은 분명히 갖고 태어납니다. 그게 뭘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물 또한 속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또한 그 고여있는 물이라고 해서 그거와 똑같은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한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미에이지라고 하는 선한 본성입니다. 태어날 때 선하게 본성 없다고요? 아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인간의 본성 또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선설 사덕사단 네 가지. 의를 실천해라. 무슨 직이? 호연직이. 대장부의 삶을 살아라. 의로움을 반복해서 호연직이. 대장부 와하라. 자, 왕은 도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먼저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라. 항산이요. 항시입니다. 항산이요. 항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는 선한 본성을 항상 유지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왕이 왕답지 못하면 바꿔버려. 혁명이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우리 볼 때는 대장부 호연지기 성리학과 다산 정약용까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먹지 못하죠. 하지만 먹지 못했던 그 삼겹살 가지고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후천적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본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